네, 정치의 맥 시간입니다. 서양우 사람과 정치 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씨가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되긴 했었는데 3회 연속 재판까지 뭐 검찰 조사, 특검 조사는 물론이고 지금 재판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앞으로 계속 재판 거부하겠다는 걸로 봐도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옛날 속담에 재벌은 개 못 준다고 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나쁜 습관이나 네, 습성들 쉽게 못 고치는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날 네, 내란을 통해서 그 헌법 수호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그 책임을 묻는 내란 재판에서조차 대통령이면 제일 중요한 게 헌법을 준수하고 그렇죠. 법치를 수호하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공명정대하게 국정을 네, 운영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 12.3부터 시작해서 이미 헌법이나 법률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대통령의 자격 자체를 상실하는 것을 이번에 또 여실히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주 씁쓸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네. 이제 그 인치한다고 하죠. 또 구인 절차 밟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 지기현 재판부 굉장히 우호적인 지기현 재판부가 구인을 할까 안 할까? 왜냐면은 그 권한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특검에서 강제 구인을 요청했는데 절차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출석 거부에 관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이 출석 거부를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는 말하자면 네, 이 사람 그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단 예외가 출석의 의지가 없고 강제 구인도 안 될 경우에,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골석 재판을 걸석 한다. 재판으로.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골석 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번에도 강제 구인보다는 그 골석 재판을 하기 위한 그 빌드업으로서 네. 사전에 서울구치소에서 실제 강제 구인이 어려운지, 왜 출석을 거부하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나온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구인을 뭐 혹은 인치를 하게 되면 이게 물리력이 동원돼야 되는 거라서 좀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또 이런 식으로 나 그냥 안 할래. 조사도 안 받을래. 재판도 안 받을래. 이게 또 계속 사례로 남아서 이것도 문제입니다. 박근혜 때도 그랬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때도 예, 예. 그랬었잖아요. 그 표면적으로 건강의 이유를 얘기하는데, 아니, 건강의 이유,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양반이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에는 9차례 재판에 꼬박꼬박 출석해서 자기 몇 할 말 시간 다 동안. 했고, 네. 그리고 현재까지 내란 특검에 의해서 내란 재판 진행 중인데도 9차례 재판 중에서 변호인들이 건강 문제를 한 번도 그 이유를 들질 않았어요. 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하고, 특히 그 서울구치소에서 매일 하루에 평균 2.3회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있다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일들은 하면서 재판에만 콕 찍어서 네. 몸이 안 좋다라는 거, 이게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는, 그래서 골석 재판으로 가야지 않겠냐,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딱 말씀하신 그대로 구속적 부심 같은 경우 또 직접 나갔어요. 그래서 몇 네, 시간 동안 버티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재판도 몸에 앉아서 안 되고 조사도 안 되고 그리고 에어컨 있는 방에서 하루 평균 2.3회 변호인단 만나면서 시원하게 계신 것으로 지금 네. 추정되는 바입니다.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도 압수색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이제 그 사후 선포문, 그러니까 국무회의 때 이제 문서를 나중에 작성해서 사인했다가 이거 문제될 것 같아서 폐기하자. 그래서 네네. 윤석열이 뭐 그렇게 뭐 한덕수가 얘기한다면 오케이 뭐 이런 과정이었잖아요. 예. 지금 한 전 총리를 그 관련해서 공범으로 적시하고 압색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구속이 될까요? 뭐 이미 압수수색 한다는 것 자체가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해서 증거나 이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네. 국민들에게 네. 여론전을 통해서 이 사람은 곧 신병에 이상이 있을 거다라는 네. 걸 압수수색을 통해서 네. 보여주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대통령실 CCTV에서 계엄 문건 계엄 지시 문건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네. 계엄 관련 문건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의논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 네. 또 사후 계엄 선포문을 폐기를 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문이 문제가 있는 걸 알고 부속실장이 사후에 수정한 걸 갖다가 같이 공모에 사인까지 했다가, 그랬죠. 이거 나중에 조사받으면 이거 뽀록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폐기까지 했다는 네, 네. 정황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문제로 이번에 윤석열 영장에 보면 그 한덕수 총리하고 강의구 이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공범으로, 예, 네. 그래서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 확보된 걸 통해서 한 번 더 네. 재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신병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러분들 잠깐 잊으실 수도 있겠지만 한덕수가 전 국민에게 준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 거부권 행사하고 헌법재판소장 뭐 무리하게 임명하려고 하고 뭐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거의 제2의 윤석열처럼 행동했던 게 바로 한덕수죠. 네. 그렇죠. 한덕수. 이렇게 윤석열 내란 쪽의 혐의자가 이런 내란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고 함께했다라는 그 정황이 농후한데 본인은 일체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네. 이번에 이런 정황이 나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주범은 아니어도 공범 수준으로 해서 그 처벌을 받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런 상황 본인도 직감적으로 예감하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까지 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네, 원래 그렇게 수사가 들어오면 출마를 통해서 네. 자기 방어선을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렇게 오해할 만한 대선 출마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이번엔 또 김건희로 가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아직 여유는 있어요. 8월 6일 날 오전 10시까지 네네. 나오라라고 특검에서 굉장히 여유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플 거 있으면 다 아프고 병원 갈 일 있으면 다 갔다 와라 뭐 이런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눈을 의심했는데 특검 조사 받을게. 뭐 웬만하면 받을게. 오후 6시까지는 맞춰줘. 그리고 혐의가 지금 내가 16개인데 하루에 한 개 혐의에 대해서 조사받고 중간중간에 휴식도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이거 실화인가요? 아니 무슨 마사지 샵 예약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로 국민들이 삼복더위에 정말. 불쾌하게 짜증나게 하는데요. 네.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16가지입니다. 16개. 16가지를 3, 4일 동안 휴일을 달라. 조사 한번 받은 다음에 네. 그럼 평균 4, 5일 걸린다는 소리인데 한 혐의에 그렇죠. 그럼 4일만 잡아도 조사에만 그 60 며칠 걸리는 그 2달 이상 180일 안에 특검이 조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 조사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쓰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실질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거와 다름없기 때문에 차라리 조사를 거부하든가 해야지 무슨 3, 4일 3, 4일 휴가를 달라는 둥 6시까지밖에 조사 안 된다는 둥 본인이 지은 16가지 죄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에게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엔 특검이 거의 상응해서 아마 법대로 집행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네. 김건희 씨도 이런 그 특혜들이 네. 요청들이 받아들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요즘 방송하면서 가장 자주 쓰는 표현이 이해가 안 돼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막 패널한테 화내고 막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래요? 그러는데 윤석열 씨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요구가 먹힐 거라고 본인들도 안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하는 건 뭘까요? 뭐 헌법 소원을 한다던가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는 걸 보면 일견 인권이라던가 인권? 피의자의 권리들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본인의 내란이라던가 다양한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우니까 네. 이 재판 자체를 그 흔들어서 국민들로부터 자기는 정치 보복 당하고 있다, 탄압하고 있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라고 하는 여론전 정치전의 성격이 강한 게 아닌가 싶어서 더 괘씸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딱 그거 같아요. 지금 이제 도주하고 있는 그 삼부통원의 이기훈 부회장. 네. 그래서 뭐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특검 기간 그때만 좀 피하면 돼.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딱 비슷한 네, 그 비슷한 맞습니다.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주변에. 관련해서 유경옥 네, 정지원 전 대통령 행정관 소환 예정인데 일단 유경옥과 정지원 행정관 같은 경우는 오늘 조사를 받을 네, 거고요. 뭐 10시라고 하니까 얼마 안 남았군요. 그리고 조현경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지난 23일 날 미리 이제 불러서 조사를 따로 한 것 같습니다. 이 유경옥 씨도 그렇고 정지원 씨 항상 옆에 붙어 다니는 분들이죠. 맞습니다. 예, 예.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네, 조사도 조사인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되었다. 자기의 형량을 경감받기 위해서 김건희를 배신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유경옥은 잘 알겠지만 네. 코바나 컨텐츠 운영할 때부터 10년간 관계를 맺은 아주 핵심 신복이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제2부속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잘 아는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에서 건진법사한테 로비하기 위해서 샤넬백이랑 뭐 이런 네.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던가 이런 걸 준 것을 받아서 네. 샤넬 다른 제품으로 신발이라든가 다른 제품 바꾼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장본인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에 그 특혜를 준 업체에 대해서 연결했던 고리로 네네. 의심받고 있고요. 김건희 씨의 증거인멸 시도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재원 씨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에 그 대통령 해외 순방당시 민간인이 탑승에 타서 큰 네네.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네. 그 탑승에 민간인을 타게 했던 연결고리의 의혹 당사자이고요. 아 그때 이영호 비서관의 와이프가 민간 네네네. 신분으로 탔는데 그때 연결고리가 이 바로 정지원과 관련된 사람들인 것 같고요. 그렇구나. 더군다나 네. 전성배 즉 건진법사 휴대폰에 김건희 2라고 네네. 이름이 저장돼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정지원 행정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경옥, 정지원, 이 김건희 동선들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금운용회가 일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예. 입을 아주 잘 맞추지 않는다면 네. 김건희 씨의 행적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의 혐의를 부정하기 위해서 네. 김건희를 네. 새벽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그러지 3번 배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신이라는 표현도 받고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할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 그렇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이고 네. 김건희 씨로서는 자기네들끼리 배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 얼핏 들어도 그리고 그동안 보도 나온 것만 들어도 이 세 사람 핸드폰 네, 그리고 네. 뭐 이런 것만 제대로 좀 조사하면 김건희의 많은 것들이 드러날 것 같아요. 뭐 멀리 네. 갈 것도 없이. 그렇죠. 오늘 아마 그 코바나 콘텐츠가 있는 그 네. 아크로비스타에 아크로비스타. 아침에 지금 그 특검에서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김건희 아직 특검에서. 예, 네. 진입 못 하고 있는데 어. 아마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는 다 치웠을 텐데 그랬겠죠. 결정적으로는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닌가. 휴대폰이 모든 그 사람의 행적과 네.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휴대폰을 압수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유경옥, 정지원 씨의 휴대폰과 더불어 진술, 김건희 씨의 휴대폰들을 확보한다면 특검으로서는 그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네. 김건희 씨의 여죄를 입증하는 데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그 폰 같은 경우는 이미 바꿔도 한 수십 번을 바꿨을 것 같고 비번 한 35자리 정도 해놨을 것 같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싫을 것 같아서 안 나갑니다 하면 될 것 같다가 네. 뭐 당을 극우화시키는 거에 맞서서 뭐 개혁연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 네. 그래서 이면을 보니까 측근들이 한동훈 그 측근들 한동훈 계파에서 이번 출마를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네. 번째는 친윤이 장악하고 있는 당, 전원길이 막 나서고 있는 당에서 당선 가능성이 어렵다. 일단 예, 당선 두 번째. 가능성. 당선되더라도 최고위원이라던가 네. 당의 핵심 세력들이 다 친윤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네, 네. 세 번째, 이게 소나기를 피해야 되는데 네. 이 특검에서 관련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연루돼서 조사받고 있을 텐데 그렇죠. 이 국민적 명분 있는 특검 수사를 당 대표가 막아야 될 텐데 네. 이 막기가 쉽지 않다. 이번 국면은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아마 그것도 불출마를 있죠. 권유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하는 거 보면. 건의를 했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것을 수용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번째가 오히려 더 큰 걸 수도 있겠네요. 일단 그 진보당인가요? 네네. 당시 윤석열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 관저 앞으로 갔던 45명 정도를 이미 고발한 상태고 예, 지금 예. 그게 특검팀이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소위 말하는 뭐 추경호, 나경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전현직 의원들. 그래서 조사 시작하면 당대표니까 이거 좀 막아줘야 되는데 막을 명분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까 이번에 안 할랜다. 약간 이렇게 된. 네, 거기다가 분위기. 또 명태균 게이트나 건진법사의 그 사건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눈도장 찍기 위해서 김건희 씨와 윤석열 그 씨한테 얼마나 줄을 댔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일각들이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소위 말해서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관자배 쭉 40여 명 줄 섰던 거 이외에도 네.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당 대표로서 그것을 케어하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고 특수통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이 당대표 아니라 당대표 해례비가 돼도 이거 못 막는다. 그러니
대표 나와봐 실익이 없다라고 주판화를 튕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엊그제 제가 여기 김규용 의원님 나오셨을 네네. 때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게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려 가지고 예전에 뭐 친이니 친박이니 뭐 해도 이건 약간 그 낭만적인 얘기였고요. 그렇죠. 지금 이들은 도저히 만날 수 없게 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단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 지금 이미 찢어진 거잖아.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에 안 나오면 다음에 있는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라던가 아니면 그 안에 그 내년에 예상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오지 않을겠는가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소위 말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네. 그 세력들이 또 그러니까 친윤이 세력이 장악하게 되면 네. 한동훈 그 전 대표를 완전히 비주류가 되는데 나가더라도 네. 험지에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로 사지로 밀어넣을 가능성이 많지. 제가 볼 때는 그 승부가 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네네. 꽃가마를 태워줄 가능성은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은 그렇다면 다음번 총선하고 대선까지 시간이 꽤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당 창당을 통해서 새로운 모색을 그 해보는 것을 시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아마 김규영 의원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지선까지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네. 사실상 그때까지는 조금 몸을 사리다가 그 이후에 총선 대선을 겨냥해서 그런 것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총선 전에 그 여론이 뭐 좀 할 수도 있고 네. 총선 전에 해서 총선에서 신당으로 일정 의석을 만들면 대선에 출마할 기반이 되기 때문에 시기를 따진다면 총선 전에 아마 신당 창당을 이렇게 당에서 고사되느니 네네네.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자. 이준석도 뭐 개혁신당 그렇게. 예, 개혁신당도 네. 선호석 가지고 저렇게 그 존재감을 보이기 때문에 네. 본인도 아마 그런 코스를 생각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번에 당대표 불출마가 저는 그런 것을 시사하는 그 분열의 서막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 107석 정도 이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말을 하는 친윤과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숨어 있는 친윤들이 여러 갈래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한동훈 계가 있는데 지금은 한 몇 대 몇 정도 비율로 보세요. 퍼센티지 굳이 따지자면.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그 대선 후보 때 네. 대선 후보 때 드러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6.5 대 3.5 정도 세력 구분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그게 이번에도 김문수 네네. 전 대선 후보가 당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여론조사도 꽤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아마 인지도가 깡패라고요. 특히나 새로운 변화, 대선 패배하고 내란에 책임을 지는 네.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기 전에 뭐 국민 지지율이 지금 17%까지 떨어진 마당, MBS 전국 지표조사는 17% 나왔기 때문에 19가 아니라 17이군요. 네, 지난번보다 2% 더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네. 19는 갤럽이었고 갤럽하고 지표 MBS 조사가 가장 공신력이 있는데 네. 아마도 이번에 2%더 떨어진 걸 보면 최저. 예, 이 당에는 현재 TK를 중심으로 한 극친윤만 남아 있다라고 봐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네. 다른 그 비윤이나 이런 그 중도 의원들이 출마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서 네. 제가 볼 땐 이번 전당대 전망도 친윤의 대표자로 나오고 있는 김문수 그 전 후보가 당선해서 유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가 유력해 예, 예. 보인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릴까요? 오랜만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등장하셨어요. 이거 일종의 나경원 예, 예. 의원 스타일로 표현하면 내부 총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당직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서 집단 항의를 받고 스스로 탈당했다가 조용해지니까 슬그머니 재입당한 의원은 없었던가? 라고 글을 남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견 보면 홍준표 의원이 모두 까기. 뭐 송원석은 그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하고 또 한동훈에 대해서는 극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허상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별의별 X가 다 설친다. 이게 모두 까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 송원석 의원이 그 비대위원장이 강선우 의원이 장관직을 사퇴했으면 그것으로 이제 좀 끝내야 될 텐데. 국면을 넘어가고 야당으로서의 다른 비전이라든가 변화된 혁신 전당대회 통해서 혁신 후보들이 나설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데 뭐
국회 윤리위원회 때서 의원직 사퇴하라까지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렇게 과유불급이라고 이렇게 정치 공세가 결국은 자신의 갑질이라고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전 시장이 일갈한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제가 볼 땐 야당이 여당의 국정 발목 잡기 넘어지길 바라고 태클 걸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이번 전당대회가 탄핵의 고리를 끊어내고 탄핵의 강을 건너는 혁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비대위원장이 앞서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을 홍준표 전 시장이 애둘러서 네.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직자 다리를 걷어차고 보좌진들의 집단 항의를 받고 탈당하셨던 분이 그렇죠. 누구 다른 의원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안 들려요. 일단 그렇죠. 스피커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원석 송원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네, 네. 다른 사람이 그 갑질 비판하더라도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할 말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홍준표 전 시장이 아프게 일침을 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는 안 들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지적은 했군요. 네. 네, 오늘 정치의 맥이었고요. 서양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폭염에 건강 주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